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해가 안 됐었던 게 많이 올라왔잖아. 많이 올라왔는데도 도요타 대비해서 여전히 낮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왔는데도 도요타 대비 낮은데 도요타 대비 현대차가 못한 거는 차량 판매 대수예요. 이익률 자체는 안 뒤져요. 도요타 대비해가지고도 비등비등하다는 얘기는 그럼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 테슬라하고 현대차의 어떤 비교, 밸류하는 쪽의 리포트들이 늘어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통해 가지고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제 밸류상의 적정 주가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차와 현대차 로봇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레벨업 세 번째 레벨업 단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AI의 어떤 확산을 통해 가지고 AI를 지금 주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의 밸류체인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 그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 그 그림 가운데서 일단 칩은 확실히 그 자리를 잡았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AI의 확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위 IT 버블 때도 IT 쪽에서 처음에 라인 깐 거 그 이후에 디바이스가 출현하면서 그 칩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디바이스 업체들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마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칩 회사로 얘기하라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그림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그 디바이스 확산으로 얘기를 해서 AI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뭐가 할까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존의 디바이스 말고 결국은 산업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들어서야 되는 건 휴머노이드하고 로봇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이게 인구 감소 문제, 고령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정년을 뭐 65세로 늘리네 마네 뭐 이러잖아요. 지금 사실 슬픈 얘기예요. 65세로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65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평생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건 인구 고령화 문제 때문에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생활비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기업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체해 주면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전망치 뭐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전망 뭐 리포트나 글 나온 거 보면은 어마무시해 가지고 난 그런 전망치 내는 기관들 걸 별로 믿지는 않아요. 2차 전지도 한번 그래 봤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얘기했던 거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미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전기차도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망 역시도 약간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해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전망이 됐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어쨌든 지금 방향성은 뚜렷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거듭나려고 하는 게 미국의 뚜렷한 목적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뚜렷한 목적이 제조업 국가로 변신을 하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 기반을 놓고 봤을 때 임금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질 않아요. 전기요금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거기 뭐 관련되어 있는 제반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자동화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그게 좀 맥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AI에 집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뭐 관세로 거둔 돈의 일정 부분을 뭐 준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큰 그림은 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가장 메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 테슬라 말고는 현대차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테슬라만 봤었지 현대차를 그런 관점으로 보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었던 건 뭐냐면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계속 얘기했다고요. 이게 부각이 되고 이쪽 관련돼 있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유튜브에 그다음에 기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반응이 있을 거다. 근데 이번에 CES에서 이제 그게 나왔던 거고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최근에 이제 알파마요 칩을 사용을 해서 그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구글하고 협업하는 얘기는
저 로봇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자율주행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웨이모 말고 지금 또 그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보스턴하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시범 운행 지금 하고 있죠. 레벨 4 단계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조합이 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일정이 아마도 하반기 정도면은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사실 AI의 중요한 디바이스 2개를 가지고 이제 일어서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협력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또 구글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이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AI 산업의 어떤 중심에 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어떻게 확산이 될 건지 어떻게 나아갈 건지는 가봐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인 거고. 근데 다만 적어도 경쟁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만큼 올라온 데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올해 또 갑자기 뜬금없이 관세 25%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관세 문제는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니까 그걸 배제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냥 3년 만에 첫 해가 될 것 같고, 올해만 신차가 7종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어도 지금 PBR 1배가 안 돼요. 토요타 대비 여전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야 과열이다 비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왜 계속 팔아? 레거시 자동차를 인식하고 있고 몇 군데 증권사에서, 특히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열심히 지금 그러고 있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커버하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려지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30만 원에서 지금 59만 얼마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저도 심지어는 좀 중간에 한번 팔까 생각도 했었으니까. 그 정도로 올라가는 게 이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좀 눈에 익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재편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가능성 여전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밸류상으로 비싼 거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일 실적 발표는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하고 내년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4사주 1조 원어치 사기로 했던 걸 안 샀어요.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1조 원어치를 만약에 배당으로 한다고 하면 한 3,800 몇 원? 그 정도, 3,800 몇 원일 거예요. 그 정도가 추가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도 되지만 그 최대수에는 정의선 회장, 정몽구 회장 몫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내일 지켜보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살짝 나왔었어요. 언제다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밸류 얘기가 이제 뭐 100조 얘기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시간 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상장 이슈가 구체화되고 그게 가시화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 전반이 한 단계 더 반응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같이 맞물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 한 해도 여전히 관심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대해서 이게 뭐 예전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했을 때처럼 그렇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해버리면 현대차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가치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매출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응이 안 됐던 회사예요. 근데 LG화학이 주가 100만 원 갔을 때는 그 LG 엔솔에 대한 기대감이 역대급이었었고, 당시만 해도 글로벌 1등, 2등 다투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낙관론이 팽배했을 때 막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뭐 엔솔이 얼마만큼 가져가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막 그랬었던 데였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 회사를 갖다가 그것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100% 자회사로 편입시켜버리고 그걸 떼는 거잖아요. 이건 이쪽 주주들 입장에서는 원래 내 건데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주가가 박살이 났던 거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 현대차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지금 매출 없어요. 보여지는 거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평가를 받아가지고 단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할 거예요. 한국의 LG엔솔하고 LG화학이 상장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는 중복 상장 이슈가 돼요. 근데 이거는 미국 회사고, 미국 회사를 현대차가 최대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미국에 상장을 할 거고, 그 상장을 통해 가지고 현대차랑 협업을 해가지고 현대차의 역할이 여기서 물건 사주는 거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협업이 계속 나올 거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본다면은 이쪽에서 오히려 밸류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 가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가치 재평가, 또 한 가지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이제 현대차가 올라왔는데, 이제 테슬라는 2,200조짜리 기업이고 현대차는 이제 100조가 됐는데 이 두 회사를 싸움을 붙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인식의 차이인데, 우선 로봇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면 둘이 약간 방향은 달라요. 하나는 가정용이에요. 커피, 얘가 뭐 나중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준 건 그거였었으니까 뭐 청소도 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소프트한 일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산업하고 현장용으로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그 힘 조절, 소프트 이런 쪽에 강조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하드한 일을 좀 하는 쪽, 그다음에 이제 관절의 유연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든 간에 작업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건 확장성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뭐 핵발전소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도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산업 현장이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 24시간 잠 안 자고 일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당장에는 그게 안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쪽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틀라스하고 옵티머스는 또 그보다는 소프트한 일 역할 중심으로 간다 그러는데, 양산을 뭐 올해 얼마 한다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도 보면은 빨라야 28년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둘이 같이 올라오는 단계에서 기술적으로는 둘이 어쨌든 앞서 있다고 보면 결국엔 만날 거예요. 당장에 지금 옵티머스도 산업 천장 투입을 갖다 대비해 가지고 이제 학습시킨다라고 이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둘이 걷는 모습이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철저하게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되게 관절이 유연하게 돼 있고 50kg까지 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옵티머스는 그 부분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단기간 내에 될지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이쪽 시장이 커지는 게 보이는데 그 시장은 내 거 아니야라고 할 리는 없어요. 결국 만날 거예요. 근데 이 두 회사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백데이터를 쌓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이쪽 현대차 그룹이 계속 해왔었던 것들은 이 센서라고 하죠. 라이다, 뭐 레이더, 카메라 이걸 갖다 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비싼 것도 있고, 안전을 우선을 해가지고 그동안 좀 해왔었기 때문에 상용화 관련된 건 조금 뒤로 밀려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셔널 통해 가지고 이제 시범 운행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2-C 수장이 바뀌면서 42-C 개발하고 모셔널이랑 협업하고, 그다음에 더해서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되면 물건이 어떤 시기든 간에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그게 장재훈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2년 정도 뒤져 있다고 하는데, 그 2년을 생각 이상으로 단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더 높게 쳐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격차가 뭐 무한정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좁혀질 가능성,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밸류 평가를 한다 그러면 현대차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하고 있는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에 덧붙여 가지고
자, 현대차는 레거시 자동차에서 10조 이상의 돈을 벌어요. 관세 맞기 전에는 한 15조 이상 돈을 벌었던 회사고, 근데 이쪽 테슬라는 그만큼 돈은 못 벌어요. 근데 이쪽에서 돈 벌고 있는 건 주로 이제 에너지 쪽,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충전 뭐 이런 쪽에서 돈을 버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을 지금 보시면은 104조 대 2165조면은 뭐 20배 차이잖아요, 지금. 20배 차이 나고 있고요. PER로 봐도 뭐 20배 이상, PBR로 봐도 뭐 16배, 지금 조금 빠졌기 때문에 저게 아닐 건데 어찌됐든 간에 한 17배 내외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부분이 테슬라가 과대평가가 됐거나 현대차가 그것과 관련돼서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올라왔잖아. 많이 올라왔는데도 도요타 대비해서 여전히 낮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왔는데도 도요타 대비 낮은데 도요타 대비 현대차가 못한 거는 차량 판매 대수예요.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은 차량을 많이 파니까 도요타가 더 우위일 수는 있긴 하지만 이익률 자체는 안 뒤져요.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로만 놓고 얘기하면 글로벌 2위 회사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봐도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는 토요타가 글로벌 넘버 1인 건 맞아요. 근데 글로벌 넘버 2가 현대고 레거시 자동차 제네시스 통해 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SUV 통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오히려 현대가 앞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도요타 대비해가지고도 비등비등하다는 얘기는 그럼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 테슬라하고 현대차의 어떤 비교, 밸류하는 쪽의 리포트들이 늘어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현대차는 재평가가 될 것이고 그게 없이 그냥 계속 쭉 간다면 여전히 그냥 레거시 자동차로 평가받는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시장을 이 종목 쪽을 보신다 그러면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주가가 지금 너무 싸 보이기도 하네요. 저는 현대차 주식을 20년 4월부터 현대차 우선주 투자하기 시작해가지고 고객들 포트에는 다 있거든요. 우선주가 됐든 본주가 됐든 그래서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투자해왔고 초기에 투자하신 분 지금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이번에 결산 배당 받으면은 5년째 받는 거죠. 20년 4월부터 샀으니까. 네. 지금까지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수익률이에요. 2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판단에 따라서 하시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관련해서 현대차의 그 고질적인 어떤 노조 문제를 해결해서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금 정색을 하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 그 인구 감소하는 거 맞고요. 휴머노이드 갖다 붙인다고 사람 다 없애버리고 그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를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도입은 필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노조가 원하는 건 고용보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방해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거나 그러는 게 본인들한테 좋을까? 그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방향성 자체가 AI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이 아마도 제가 증권회사 꽤 오래 있지만 증권회사에서도 사람의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증권회사만 그럴까요? 은행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각 기업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빅테크에서는 AI 쪽 안 뽑으면 되잖아요. AI 도입하면서부터 사람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길이 나온다는 거죠. IT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은 또 학습이 되고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재평가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 말씀 못 하셨던 부분 중에 이건 좀 주목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순환 출자 구조를 갖다가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정위에서 기간 유예를 주고 있는 거지 이거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갖다 해소를 못 시킨 그룹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 개편이 좀 있을 거예요. 그 개편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업의 가치가 부각이 되는 회사들도 또 생기고 그러면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모비스는 대주주가 이 모비스를 지배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면 안 된다. 주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건 옛날 논리고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데는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이제 이익이 발생이 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지금 보면은 정의선 회장, 정몽구 회장 지금 지분 계열사 지분 현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글로비스 지분이 많죠. 그 다음에 보시면 모비스 지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지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 합을 해보게 되면 어바웃으로 약 8% 정도 됩니다. 그 결국 가지고는 이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려면은 이걸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그 정의선 회장 지분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너믹스 지분을 보니까 HMG 글로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법인인데요. 원래는 이게 각각 현대차가 몇 프로 이렇게 모비스가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HMB 글로벌로 통합을 시켜버리면서 거기에 지분을 기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기아도 거기에 편성이 돼 있는 상태가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정의선 회장이 21.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HMG 글로벌 지분은 매각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마 매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있는데 요 키워드는 결국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25년에서 27년까지 이제 자사주를 4조 원 사겠다라고 지난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언급을 했었던 측면이 있는데 작년에 안 샀고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을 한다면은 이거는 명분도 서고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오너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오너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최대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배당을 좀 증액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고요. 주주 환원에 대해서 또 적극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 GM이 아마 그 실적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요. 주주 환원율로 따지게 되면 지금 현대차가 우리나라 그룹사 중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GM, 포드, 토요타, 혼다 이런 쪽하고 비기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명분도 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율 높이고 배당 늘리는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현대차 그룹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첫 번째는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통해 가지고 그 휴머노이드의 가치가 부각이 될 거고 하반기 이후에 아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주주 환원율과 관련된 부분들 뭐 내일 발표가 날 테니까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 그게 같이 맞물려 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 정리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신화 나왔었던 그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AI 디바이스로서 양대 축이 될 수 있는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를 어쨌든 갖추고 있고 출발선 상에 어쨌든 서 있는 기업 중에서 앞서 있는 쪽에 속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됐을 때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장되는 속도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거는 그냥 소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 인터뷰 나눴을 때는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없이도 주가가
좋을 거라고 네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모멘텀까지 붙으니까 확실히 더 매력도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었던 게 왜 작년까지만 했을 때 토요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절반이냐는 거죠. 한국 기업이라서 그런가? 그것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다른 데도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웠었다. 현대차는 원래 그래라고 평가를 했었던 건데 원래 그래라는 건 없어요. 시장의 인식이 잘못된 거죠. 현대차가 걸어왔었던 길이라든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사실 저걸 제외해도 지금 주가는 저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까지는 GM 포드보다도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았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낮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휴머노이드 통해 가지고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제 밸류상의 적정 주가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